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게으름 혹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성공을 향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치고 피로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곤 합니다. 근데 그 신호가 그저 쉬고 싶다는 핑계인지 정신적인 아픔이 생긴 건지 확인하기 위한 6가지 목록을 알려줄게요. 만약 이 6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우울증에 가까우니까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스스로 나태한 느낌과 지친 느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게으름은요, 슬금슬금 시작이 되고요. 게으름이 왔을 때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하나, 둘 세우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스스로 떨쳐내고 싶다고 떨쳐지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죠. 누구나 우울증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누구나요. 병원 가는 것은요, 처음만 어렵지 차근차근 좋아지는 경험하고 나면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도 나의 기분을 나아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친구를 만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액티비티하는 운동이나 취미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없고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지속되죠. 세 번째, 취미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대부분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게으름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게으름은 재미난 것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반면 우울증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으로 멀어지고요. 더 이상 나 이외의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너무 어두운 구멍에 빠진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네 번째, 예전처럼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직장, 개인적인 공부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집중할 수 없고요. 우울함과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억지로 한다 해도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요. 이런 감정이 일상적인 업무에도 지장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의 상태가 장애물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다섯 번째, 게으름은 비교적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뭔가 한 가지 원인이 되어 유발되지는 않아요. 게으름은 규칙이 없거나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흥미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갑자기 낙담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없고 이런 모습에 뭔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챌린지 영상을 보고 이런 거를 보고 규칙이 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이 들죠. 여섯 번째, 우울증은 바뀌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울해하지 않기 위해서 영감을 받아보자. 생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기부여받고 일해봐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바뀌는 요소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바뀔 수 있지만 우울증은 스스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오면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저 왜 내가 이 상태인지 알 수 없어서 스스로 힘들어하죠. 만약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마음치료 같은 상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담소를 가보세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으시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보셔야 합니다. 저도 우울증을 알았었고요. 언제 또다시 우울증이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요. 우울증은 누구든 겪으니까요. 감기처럼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현명한 어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었습니다.